브라질 마투구로 수주 깊은 내륙, 아마존 열대, 우림 한가운데 위치한 국립생태보호구역. 이곳은 평범한 관광객은커녕 숙련된 탐험가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거대한 덩굴식물, 비처럼 쏟아지는 곤충, 예측할 수 없는 날씨, 그리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야생동물들까지 그 어떤 생명도 방심하면 삼켜지는 미지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한가운데 구조 요청조차 닿지 않는 그 숲속에서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실종되었다. 브라질 정부 주도 아래 진행된 아마존 생물다양성 연구 프로젝트. 10명의 연구진은 새로운 생물종을 조사하기 위해 헬리콥터로 깊숙한 숲속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통신이 두절되고 베이스 캠프는 토사 붕괴로 무너져 버렸다. 그들은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한 채 7일째 실종 상태였다. 그 뉴스가 보도되었을 때 대부분은 또 한 번의 안타까운 실종 사건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달랐다. 오빠, 제발 데려가줘. 그 사람들 그냥 두면 다 죽을지도 몰라. 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던진 이는 바로 정유나, 27세의 야생동물 언어 연구자. 그녀는 실종된 연구원 중 한 명인 정태훈 박사의 동생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남다른 눈빛을 가진 진돗개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백산. 순백의 털, 날렵하면서도 단단한 체구, 금빛 눈동자를 지닌 백산은 군견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가진 후 유나와 함께 세계를 돌며 야생동물의 행동 연구에 협력해왔다. 일반인에게는 단순한 반려견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감각이 기계보다 빠르다는 평가를 받았던 전설의 개였다. 위험한 거 알아. 그런데 백산이는 알아낼 수 있을 거야. 태훈 오빠가 살아있다면 백산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유나의 말에 구조팀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후 그녀의 경력과 백산의 전적을 확인한 후 마침내 함께 정글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 물론 조건은 하나였다. 72시간 그 안에 성과가 없으면 철수입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백산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설명 따윈 필요 없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아마존의 습기가 코끝을 때리고 눈아픈 이슬과 안개로 뿌옇게 가려진 숲속. 유나는 가볍고 몸에 딱 맞는 열대 탐사용 복장을 입고 목에는 방수 무전기를 걸고 있었다. 백산 역시 가벼운 조끼를 입고 위성 위치 추적기가 부착된 특수장비를 착용한 상태였다. 구조대원들이 500m 뒤편에서 뒤따르고 있었고 선두는 오직 백산과 유나 2명뿐. 정글의 공기는 숨을 쉴수록 무거웠고 생명체의 울음소리는 끊임없이 주위를 휘감았다. 하지만 백산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30초 간격으로 멈추어 냄새를 맡고 발끝으로 땅을 확인하며 마치 무언가와 대화하듯 정글을 읽어가고 있었다. 저 아이? 마치 길을 안다는 듯이 걷네요. 뒤따르던 구조대장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백산이는 지금 태훈 오빠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백산이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깊은 덤불 속으로 달려들었다. 유나는 숨을 삼키며 그 뒤를 따랐다. 정글의 어둠 속 그들이 마주한 첫 단서. 붉게 물든 연구일지 조각 한 장이 땅 위에 떨어져 있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일지 조각을 집어들었다. 땀에 젖어 구겨진 종이 위에는 다급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위치 정보 오류. 북서쪽 진입 불가. 식량 남은 지 이틀. 소리 들린다. 그 아래 흐릿하게 적혀 있는 한 줄. 유나야, 혹시 이걸 본다면 백산이 데리고 와줘. 손끝이 떨렸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깊은 숨을 들이켰다. 오빠가 살아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백산은 그 말에 반응하듯 꼬리를 한 번 흔들고 다시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추적이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지만 정글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나무들이 하늘을 가린 탓이었다.
백사는 계속해서 낯선 방향으로 걸었다. 그는 냄새만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 유나는 알고 있었다. 백사는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패턴을 읽고 있었다. 땅의 진동, 공기 속의 기류, 낙엽의 흐트러짐. 백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었다. 3km가 넘는 거리.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또 하나의 증거가 나타났다. 붉게 물든 붕대 조각. 그 옆에는 뾰족한 나무끝이 가리키는 듯한 방향으로 부러져 있었고 백사는 주저없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무전기의 잡음이 섞인 소리가 울렸다. 여기, 도와줘요. 물이 부족. 유나는 황급히 수신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들리세요? 정태훈 박사님? 누구세요?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백산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바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유나는 곧장 몸을 낮췄다. 뭔가 있어? 백산의 시선 끝에는 진흙 위에 새겨진 발자국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것도 개의 것도 아니었다. 큰 고양이과 맹수의 발자국. 유나는 숨을 삼켰다.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듯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생존과 위협, 인간과 야생의 치열한 경계 위에서 펼쳐지는 전투였다. 그때였다. 정글 깊숙한 곳에서 짧고 낮은 비명이 터졌다. 그리고 정적. 유나는 즉시 무전기를 잡았다. 구조팀, 구조팀. 305. 번지점에서 비명소리 포착. 지금 바로 합류해 주세요. 그러나 백사는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전신의 근육을 곤두세운 채 마치 사냥꾼처럼 조용히 숲속으로 파고들었다. 백사나 기다려. 유나는 뒤따르려 했지만 백사는 이미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그가 향한 곳은 인간이 감히 들어서기 어려운 정글의 심장이었다. 유나와 구조팀이 따라간 곳에서 마주친 건 무너진 바위 사이 땅바닥에 쓰러진 한 남성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피로 물든 채 숨을 몰아쉬는 백산이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디아오 루카스 벨몬트. 프랑스 출신의 식물학자이며 이번 실종된 연구팀의 부팀장이었다. 그는 탈수와 부상으로 의식이 희미했지만 유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아시아 여성, 진돗개, 드디어 왔군요. 정 박사, 그쪽이 아니면 못 살아. 그 순간 유나의 눈이 흔들렸다. 오빠, 아직 살아있어요?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남쪽 협곡, 들짐승들 하루 안에 구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유나는 백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만이 남아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쪽 협곡. 유나는 정글지도 위에 손을 댔다. 그곳은 구조팀이 출입을 제한한 구역. 절벽과 늪지, 맹수가 자주 출몰한다는 이유로 탐색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곳이었다. 거긴 위험해. 우리가 그쪽에 인력을 보내지 않은 데엔 이유가 있어요. 구조대장은 단호했다. 그러나 유나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시간 없어요. 오빠는 거기 있어요. 그리고 백산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백산은 이미 지도 위 협곡을 가리키며 몸을 낮추고 있었다. 마치 스스로 그곳으로 가겠다는 듯. 혼자 보낼 수는 없어. 유나가 백산의 조끼를 단단히 조여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백산을 수색견처럼 다룬 적이 없었다. 그는 파트너였고 생명을 함께 나누는 존재였다. 유나는 구조팀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쪽 협곡 진입을 결심했다. 백산과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믿었다. 협곡으로 향하는 길은 없었다. 강물은 독성 식물들로 막혀 있었고 나무 뿌리와 이끼가 온몸을 붙잡았다. 유나는 수시로 미끄러졌고 손바닥은 피범벅이 되었다. 그러나 백산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발밑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냄새와 흔적을 따라 조금씩 전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묘하게 찢긴 종이 한 장이 덤불 사이에서 바람에 휘날렸다. 음식 없음, 물 없음, 밤마다 소리 들림,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이동. 유나는 그 종이를 품에 넣었다. 이건 정태훈 박사의 필체였다. 그리고 몇 걸음 더 들어가자 백산이 갑자기 멈춰섰다. 귀를 곤두세운 채 어딘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는 그 시선을 따라 시야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곳은 깊은 협곡 중턱, 너덜너덜해진 천막 하나와 그 아래서 기어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다. 오빠? 유나는 숨을 삼키며 속삭였다. 백사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다 마침내 조심스럽게 그의 곁에 멈췄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 남자가 눈을 떴다. 백산이냐? 정태훈 박사. 유나의 오빠이자 실종된 연구팀의 리더가 피투성이 얼굴로 백산을 바라보며 힘없이 웃고 있었다. 오빠, 유나는 눈물로 앞이 흐려진 채 그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그 순간 협곡 맞은편에서 낮고 묵직한 포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껏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던 이 협곡은 거대한 야생 제규어의 영역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고요를 깨는 듯한 백산의 짖음이 퍼져나갔다. 그는 유나와 정태훈 앞을 가로막고 온몸의 털을 곤두세운 채 적을 향해 포효하고 있었다. 정태훈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게 정말 아직도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유나는 눈물 속에서 백산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규어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백산의 눈빛이 유나를 향했다. 그건 마지막 인사처럼 짧지만 단호한 약속이었다. 끝까지 지켜줄게. 유나는 숨을 멈췄다. 백산의 몸이 낮게 웅크려졌다. 그 앞에 선 제규어는 체구만으로도 위압감을 뿜어냈다. 날카로운 송곳니, 온몸에 흐르는 흉터, 그리고 사냥감을 노릴 때 특유의 침묵, 그건 아마존 정글에서 가장 두려운 포식자 중 하나였다. 하지만 백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반원을 그리며 제규어의 시야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유나와 정태훈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고작 20kg 남짓의 개가 80kg가 넘는 맹수와 마주하고 있는 광경. 그것은 마치 현실 속의 전설 같았다. 백사나, 돌아와. 제발.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백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제규어를 향해 발을 굴렀고 다음 순간 전속력으로 돌진했다. 산빛 아래 짙은 흙먼지가 흩날렸다. 백사는 정면이 아닌 제규어의 옆구리 방향으로 접근했다. 그는 재빠르게 뛰어오르며 발톱을 피했고 제규어는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순간적으로 몸을 틀었다. 찰나의 순간 백사는 머리를 낮춰 땅을 짚고 반대편으로 회피하며 시선을 유도했다. 그건 교란 전술이야. 정태훈이 중얼거렸다. 백사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나와 태훈이 도망갈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규어는 빠르게 적응했다. 그는 백산의 꼬리를 노리며 날카로운 발톱을 내질렀고 백산의 옆구리에 붉은 피가 튀었다. 유나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러나 백산은 다시 일어났다. 숨을 헐떡이며 비틀거리는 다리로 다시 제규어 앞에 섰다. 그리고 마치 마지막 불꽃처럼 가장 크고 깊은 짖음을 내질렀다. 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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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짖음은 숲의 깊은 침묵을 뚫었고 먼 곳까지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멀리서 구조대의 무전음과 함께 헬기의 소리가 숲 위에서 들려왔다. 여기 구조팀, 열화상 카메라로 구조 대상 포착. 협곡 상단에서 바로 진입한다. 유나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백산의 짖음이 구조팀을 이끌어온 것이었다. 제규어는 헬기 소리와 낯선 기계음의 위협을 느낀 듯 뒷걸음질 치며 천천히 모습을 감췄다. 그리고 백사는 천천히 유나 쪽으로 돌아왔다. 피범벅이 된 채 다리를 절뚝이며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단 하나의 의미만 품고 있었다. 살아있어줘서 다행이야. 유나는 울면서 그를 끌어안았다. 됐어. 이제 됐어. 백사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정글의 침묵 속 사람과 개, 샘과 살을 넘나든 감정이 그렇게 하나로 울려 퍼졌다. 구조팀은 드론과 와이어 장비를 동원해 협곡 상단에서 로프를 내렸다. 정태훈 박사는 중상을 입은 채 들것에 실렸고 유나와 백사는 함께 구조되었다. 백산의 상처는 깊었지만 심장을 피해간 기적적인 생존이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은 백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저게 진짜 사람을 살렸네요. 아니, 우리도 살렸어. 그날 이후 백산은 아마존의 전설이라는 별명으로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유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그는 제 오빠를 구했고 저를 이끌었고 그리고 정글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산. 한국의 진돗개입니다. 백산이 병원에 실려갔을 때 수의사조차 처음엔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깊게 파인 상처, 탈수, 근육 파열. 하지만 그는 결국 일어났다. 그를 치료한 브라질 현지 수의사는 언론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본 어떤 개보다도 회복력이 강했습니다. 마치 그는 자신의 역할이 끝나기 전에는 쓰러질 수 없다는 듯 했죠. 구조된 연구진은 총 8명. 2명은 안타깝게도 구조되기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모두 생존했고 언론은 기적의 구조국이라며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이 구조국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존재가 있었다. 진돗개 백산. BBC, CNN, AFP 등 전 세계 언론은 너나 할 것 없이 백산의 활약을 소개했다. Amazons Guardian Lechin Quia die Fila Jungle der Held mit weißem Fell.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진돗개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심지어 프랑스의 동물행동학 연구소에서는 진돗개의 고등지능과 구조 본능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유나는 백산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시민과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꽃다발과 환호, 그리고 끝없는 박수. 그날 유나는 단상 위에서 짧게 말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운 개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이 품은 영웅입니다. 그리고 백사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어떤 오만함도 자랑도 없었다. 그저 평온함. 자신의 자리를 다했다는 듯한 고요한 평온. 몇 개월 뒤 백사는 한국국립재난구조본부의 명예구조견으로 등록되었고 진돗개 품종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로 크게 확산되었다. 국회에서는 진돗개 보호 및 국가적 육성지원법이 발의되었고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저 한 마리의 개였던 존재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세계에 한국의 정신을 알렸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학교 발표회에서 조용히 그림 한 장을 꺼냈다. 그 안에는 하얀 개 한 마리가 정글 속에서 사람을 지키고 있었고 하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도 백산 같은 용감한 마음을 갖고 싶어요. 이제 백산은 유나와 함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맑은 눈으로 산책을 하고 아이들과 놀고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그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진다. 저 개 말이야. 아마존에서 호랑이 같은 걸 물리쳤대. 그 말이 과장일 수도 진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그건 맞아. 그 애는 세상을 지킨 진짜 영웅이니까.